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축도 굉장히 좋은 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부동산 투자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원룸에서 모기동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9호선 개통되기 전에 등촌동 가양 역세권, 초역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OP 18평형이었을 거예요. 투자를 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걸 이제 분양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거주도 하면서 시작을 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동산 일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소액 투자로 해서 제가 모은 돈 조금이랑 와이프가 조금 더 많이, 훨씬 더 저보다 많이 벌었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용산 재개발의 지분을 전세를 끼고 대출, 그때는 대출 규제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후순위로 대출이 다 나왔으니까요. 풀로 총 매매가의 85%인가를 전세와 대출로 다 충당을 해서 제 돈은 1억 8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용산에서 부동산 입문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용산의 재개발에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후에 용산의 신축 아파트가 재개발이 잘 돼서 신축 아파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 기다려서 지금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은 처음에는 많이 올랐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해 놨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입지에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해 놓으니까 시세 흐름 연동에 뭐 고민할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입주를 하게 됐고요. 그때도 또 입주할 때 돈이 많이 모자라서 대출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실거주하고 있지만 자산 가치로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서요. 본격적으로 용산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축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정말 종잣돈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왜냐면 뭐 몇백, 몇천 갖고 하기는 좀 어렵죠. 몇천 갖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최소 금액이 2,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요 정도부터라도 저도 뭐 오피스텔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모은 돈 가지고 미래가 중요한 게 이제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뛰어난 매물을 투자를 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자산 가치는 올라가더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책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전에 가양 역세권 18평 오피스텔 분양 받았을 때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안 했을 때니까 잘 모르고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뭐 빌라 투자하면 다 망한다. 뭐 오피스텔은 투자만 하면 분양가가 분양받을 때 금액이 최고가이고요. 분양받아서 입주해서 시간이 가면 가서 떨어진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많이 뭐라 그러고 이거 팔아라 무슨 오피스텔을 뭐 분양을 받았냐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1억 5천인가 6천 정도의 분양을 받았던 게 거주하고 있는데 9호선이 뚫리면서 이게 2억 2천 3천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용산에 이제 이사 와야 되니까 목돈이 많이 없으니까 팔아야 했죠.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뭐 9호선 라인이 뭐 급행열차가 다니니까 또 마곡지구도 개통이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뭐냐면 처음에 정말 종잣돈을 만들기가 어렵지 이 종잣돈을 가지고 미래 가치가 있는 제대로 입지가 좋고 개발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시간이 내 자산 가치를 계속해서 키워준다를 저는 분명히 경험을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보험. 사회초년생 때 다 같은 경험이겠죠. 뭐 지인, 뭐 우리 어머니, 뭐 우리 누나,
뭐 부동산 아니 저 보험한다 해가지고 내용도 모르죠. 뭐 보험 몇 개 가입했는데 그리고 결혼한 후에 또 뭐 친구 뭐 소개로 해가지고 아이 땡땡이라는 그때 항상 그때 제일 인기 있던 게 이제 종신보험 뭐 가입 1억 준다 그래서 죽으면 뭐 가입을 했는데 뭐 종신보험은 지금도 가입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모르는 보험 해약도 몇 개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손보험도 결혼한 후에 들었는데 이 실손보험은 꽤 아팠을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보험은 하나에서 2개 정도는 들어놓으시고요. 그 이상 들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보험이란 거는 말 그대로 자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가입을 하는 거지 투자재로서 재테크투자로서 가입하는 건 아니죠. 특히 예전에 한참 때 유행했던 게 이제 지수 연동돼서 무슨 뭐 보험이 있었는데 뭐 주가가 올라가면 보험 뭐 이렇게 수익도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이나 그때는 거의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자체가 지금 개별 종목은 뭐 올라가고 다 그러겠지만 지수로 봤을 때는 거의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낮다가 또 떨어질 때 마이너스 나지만 원래대로 회귀했다가 이 수준을 못 보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연동된 보험도 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보험으로 돈 벌 생각, 재테크할 생각하지 말고 실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그냥 리스크를 방비할 수 있는 차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금투자. 제가 금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게 투자를 해볼까 고민은 꽤 했습니다. 하지만 해본 적은 아직 없고요. 금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나거나 IMF라든지 정말 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금이 큰 투자 수익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금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지수가 하락하면 금 값은 올라가겠지만 뭐 ETF라고 해서 인버스 펀드라 해서 하락했을 때 뭐 공매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가 너무 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 투자는 지금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이나 화폐 기업 등 이런 금융위기 여러 가지 왔을 때는 금에 투자해도 수익은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직장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나름 괜찮은 뭐 중견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월급도 잘 받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큰 돈이 되지는 않잖아요. 뭐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대기업이나 일부 이제 영업직이나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 기본 1억 이상씩 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 첫 직장에서는 기본급이 170만 원인가에 인센티브 보너스라고 600% 이게 뭐 중견 기업의 이제 보통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직장 다니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평일날 근무하고 주말에 놀 수 있고 안정돼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안정이 미래를 보답하지는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가 오히려 불안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쵸? 그래서 돼 있고 맞벌이해서 중잣돈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5세, 제가 30세 중반 때부터 이제 부동산업에 입문을 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로서 경제TV 9년 이상 나가서 일을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 또 건대부동산대학원 석사 나왔으니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직업과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업이 중요하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중요한 게 잘할 수 있어요. 좋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올인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느끼고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도 중요하지만 직장보다는 내가 선택한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중요한 직업은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사랑하고 여기다 더할 수 없는 거는 돈이 되는, 그렇죠? 돈이 되는 일을 내가 찾아서 열심히, 요즘 뭐 투잡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들 기사라든지 보고 있는데요. 투잡하지 마시고요. 투잡할 시간에 내 직업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잡한다고 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 자신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급여나 페이는 올라가고 이런 페이들을 잘 모아서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면 자산이 만들어지고 그런 자산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지키면서 활용을 하면 자산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올인하시고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꼭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는데요. 재테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고요. 직업을 꼭 선택하셔서 올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게 정답이고요. 두 번째는 재테크의 기본 진리가 뭘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본에 충실하자. 즉 내가 사랑하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잘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금전적인. 그러면 저축을 하시고요. 이런 저축을 키우시면 10억, 20억이 아니고요. 2, 3천, 3, 4천, 4, 5천만 원의 금액으로도 미래 가치가 있는, 개발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기 시작하시면 이 부동산의 파이가 내가 신경을 안 쓰더라도 이 부동산의 자체적인 파이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동산이 파이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지역이나 종목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파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니 해도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게 1순위입니다. 재테크를 잘해서 주식을 잘하고 펀드를 잘하고 부동산 투자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가, 업계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몸값을 높이는 게 1순위고요. 그리고 자본을 모으셔서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본인의 자산을 지키시면서 키워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제가 다른 재테크 여러 가지 7가지 재테크 중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자신의 몸값을 높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값을 높이시고요. 또 거기에 따른 저축, 자본을 모으시고 미래가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내용을 같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다음 또 방송 자료 만들 때 좋은 그런 또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이 첫 번째고요. 다음이 자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희 사무실 도심권, 용산권을 대표하는 투자 자문 회사로서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리모델링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고요. 또 내방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본인의 자산의 리모델링, 포트폴리오, 또 신규 투자를 하셔서 앞으로 좋은 성공 투자 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